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이버스쿨 부선생이에요. 자, 화면이 깨끗하지 지금. 저번에 한번 이렇게 했는데 화면이 뿌옇게 나와가지고. 자, 오늘은 기권의 특징 일곱 번째 강의 중학교 2학년 과학이죠. 자, 구름의 생성. 자, 구름이 어떻게 생겨나냐, 구름이. 자, 구름은 간단해. 구름은 하늘에 떠 있는 물이야, 물. 자, H2O인데, 즉, 액체 상태란 얘기지, 액체. 물이야. 근데 그 사이즈가, 구름 입자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요. 물은 물이지만, 그래서 가벼워서 또 상승 기류가 있어. 막 하늘로 막 공기들이 올라가는 힘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떠 있는 거거든. 근데 이게 만약에 수증기라 그러면, 눈에 안 보여. 구름은 눈에 보이잖아. 그러니까 구름은 물들이야. 그러니까 액체가 된 거야. 그러니까 구름은 반드시 응결이 일어나야 돼. 응결. 수증기가 뭐가 돼? 물이 되는 거. 그죠? 그래서 구름은 반드시 기온이 떨어져야 생긴다. 그 얘기야. 자, 봐봐. 기온이 떨어지면 이슬점에 도달하게 된다. 이슬점이 뭐냐면 처음으로 물이 생긴 온도가 이슬점이라 그랬죠? 그래서 도달하면 응결 현상이 발생한다. 응결은 바로 수증기가, 기체 상태인 수증기가, 자, 액체 상태인 물, 똑같은 H2O인데, 그죠?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응결 그러죠. 자, 그럼 계속 보자. 수증기가 응결되면 물이 된다. 그러면 구름, 안개, 이슬, 이런 게 생기는데, 이제 서리는, 특히 여기 서리는 고체죠, 따지면 고체, 그죠? 그래서 기체가 바로 고체가 된 거야. 얼음이 된 거죠, 얼음. 그래서 이거는 승화 현상입니다. 서리만 승화예요. 근데 구름, 안개, 이슬은 전부 다 응결 현상으로 생기는 거야. 근데 서리도 꼽사리 껴갖고 하나 넣어준 거야. 자, 수증기의 특징 한번 봅시다. 기체 상태인데 너무 작아서 눈에 안 보이는 물기. 기체라서 공중에 떠다닌다. 그래서 수증기는 우리가 H2O 물이니까 이렇게 쓰고 그 뒤에다 G라고 쓰죠. 가스의 약자로 있죠. G. 이렇게 하면 바로 이게 수증기 상태가 됩니다. 이거 수증기. 자, 그다음에 구름이나 안개나 이슬 이런 것들은 수증기들이 뭉쳐서, 즉 식으면 얘들이 거리가 가까워지거든. 서로 가까워서 서로 옹기종기 우리 추우면 옹기종기 모여서 앉잖아. 그러면 서로 그렇게 앉으면은 사이즈가 커지는 거야. 이렇게 뚝뚝뚝 떨어져 있던 놈들이 이렇게 와글와글 모이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사이즈가 커지지, 당연히. 그지? 그럼 우리 눈에 보이는 거야. 그럼 이게 바로 뭐야? 이게 바로 물인 거야. 이게 액체 상태의 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물기가 바로 구름, 안개, 이슬. 액체지만 공중에 떠다니거나 가벼우니까. 구름 입자 같은 건 진짜 가벼워요. 아주 작아, 사이즈가. 또는 풀잎에 내려앉은 건 이슬이 되겠죠. 풀잎 위에 이슬, 그죠? 그래서 이슬은 맑고 영롱한. 자, 그러면 온도 떨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 결국은 기온이 떨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럼 여기 봐봐. 구름이 생길 때 기온 떨어지는 건데, 여기서 단열 상승이란 말을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단은 뭐야? 끊어졌다. 단절된 거죠. 끊어짐. 단절된 거야. 열은 바로 열이야, 열. 열은 요렇게 쓰죠. 그죠? 요렇게. 우리가 열난다. 또 열심, 이렇게. 마음에 열이 난 거. 그 열심히 공부해라 할 때 마음에 열을 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할 때 열심히 하면 마음에 불이 나야 돼. 내가 이번 반드시 성적을 올리고 말 것이야 하고 막 얼굴에 불이 활활 막 타는 그런 파워를 가지고 공부를 해줘야 돼요. 마음이 싸늘하게 식은 거. 그 냉정하다 그러죠? 그런 경우는 안 돼요. 그거 보고 우리가 한심하다 그러지. 한심. 차란자 써갖고 아이고 한심해라 그러잖아. 그지? 마음이 차가운 거야. 너는 왜 이렇게 마음이 차갑냐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죠. 아유 한심해 그러잖아. 열심히의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마음의 뜨거운 열을 가지고 열심히. 그래서 마음이 따뜻한 사람 이게 최고입니다. 마음이 차가우면요 모든 일 의욕도 사라지고 사람 인간성도 이상해진대도. 그래서 마음은 항상 뜨겁게 가지고 뜨겁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마음이 뜨겁습니다. 다이나믹 코리아죠. 그죠? 그래서 뜨거운 것도 잘 먹지 그래가지고 마음이 뜨거우니까 그거 화끈한 한국 음식이 또 따끈따끈한 것도 있지만 또 매운 것도 있죠. 매운 것도 보면 입에서 막 열나고 막 몸에서 열나죠. 그래서 매운 것도 적당히 먹어주면 좋습니다. 많이 먹으면 큰일 난다. 위장 다 버린다. 자, 단열. 그러면 열이 끊어진 상태다 이거야.
자, 상승은 위로 올라간다. 상승. 올라가면 상승, 내려오는 건 하강. 그렇죠? 상은 위로 간다 이런 뜻이죠. 상, 윗상이니까. 승은 오를 승자가 되겠죠. 위로 올라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승강기 그러죠. 이제 상승, 올라가는 거야. 자, 그러면 단열 상승은 무슨 뜻이냐? 주변과 열을 교환하는 것이 차단된 상태. 끊어진 거죠. 그 주변에 어떤 공기 덩어리가 주변의 공기하고 열을 주고받으면 안 돼. 끊어진 상태에서 올라가는 거, 상승하는 거야. 이게 어떤 경우냐면 공기가 빠르게 상승할 때 단열 상태가 됩니다. 자, 단열 상태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 한번 봐봐. 여기 공기 덩어리가 하나 있어. 여기 땅이야. 자, 땅에 공기 덩어리가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빠른 속도로 상승하는 거야. 사실 상승하면 사이즈는 좀 커져요. 왜냐? 압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이즈가 커지게 된다. 이렇게. 자, 그래서 빠른 속도로 올라가면 자, 열이 끊어진 상태에서 단열, 밖에서 열이 들어오거나 또는 여기서 열이 나가지도 않습니다. 단열 상태에서 상승이 일어나. 올라가게 되면 사이즈가 좀 커져. 왜 사이즈가 커질까? 저번에 대기압 배웠죠? 대기압. 자, 이만큼 공기가 눌러. 압력이 크죠? 그런데 여기는 누르는 공기의 압력이 좀 작아지죠? 여기는 공기 누르는 압력이 더 작아지죠? 공기가 조금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하늘로 올라갈수록 기압이 낮아져. 공기가 누르는 압력을 기압 그러잖아. 기압. 그래서 올라가면 기압이 작아지기 때문에 사이즈가 커지는 거야. 봐봐. 사이즈 커졌지? 응? 요만해 또 놈이 커졌지? 이렇게 사이즈가 커진다.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면 공기가 사이즈가 커진다. 자, 이 공기도 또 이만했지, 그지? 요거 파란 거. 요 파랗게 생각하면. 그럼 얘도 사이즈가 또 커지지, 이렇게. 그지? 그래서 단열 상승하게 되면 반드시 단열 상태에서 공기가 사이즈가 커져. 이거를 팽창이라 하죠. 팽창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뭐다? 기압이 감소했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갈수록 공기가 누르는 힘이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빠른 속도로 공기가 올라가면 사이즈가 커진다. 이렇게 커져. 자, 거기까지만 일단 여기 보자. 자, 팽창이 일어나는데 공기가 상승하면 기압이 작아지므로 하늘로 올라가면 기압이 작아져요. 높은 산에 가도 기압이 작아지죠. 그래서 공기가 부풀어서 팽창한다. 꽉 누르던 걸 그게 약해지니까 꾹 부풀게 되겠죠. 그래서 공기에 팽창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팽창을 하게 되면 아주 중요한 게 있어. 일을 하게 돼. 그러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사용해야 돼. 그래서 결국 내부 에너지가 감소하게 된다. 내부 에너지는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얘기해. 자기 몸 속에 있는 에너지, 내부 에너지 감소하게 돼. 그러면 공기 온도, 즉 기온은 떨어지게 돼요. 그 공기의 온도는 떨어지게 된다. 자, 여기까지. 여기 봐봐. 아까 해서 커졌잖아? 그럼 요거 한번 봐봐. 자, 사이즈가 요만했던 놈이 팽창으로 여기까지 커졌다고 생각해봐. 그럼 요 A에 있던 공기가 이제 요 부분에 있던 놈이 B까지 커져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이 공기 덩어리가 이 속에 공기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 여기도. 그런데 이렇게 오면 요 공기 하나가 커지게 되면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야. 자, A에서 B까지. 그러면 여기 있던 놈이 여기까지 왔다 생각해봐. A가 B까지 왔다. 이건 뭐야? 위치가 변경된 거죠? 자, 위치가 달라지게 되면, 위치가, 그지? 달라짐. 자, 위치가 달라진다는 건 뭐인가? 일한 거죠, 일한 거. 일한 것. 여러분이 지금 방에 있다가 다른 방으로 가거나 거실로 가거나 또 밖에 나가거나 학교로 가거나 위치가 달라져 또 일한 거야. 그냥 가만히 눈 감고 있는데 몸이 저절로 가지는 않죠. 그죠? 여러분이 두 다리로 걸어가 줘야죠. 그죠? 일을 해야 줘야 돼. 그래서 위치가 달라지면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팽창을 하잖아. 팽창을 하게 되면 여기 있던 애가 절로 가면서 일을 한 거야. 자, 일을 하게 되면 이건 에너지야. 일한 건 에너지예요. 응? 그래서 에너지를 쓴 거야. 에너지가 바로 뭐냐? 주로 열 같은 거, 이게 주로 에너지 아주 큰 형태거든? 그럼 밖에서 자, 열이 들어오지도 않았고, 여기서 나가지도 않은 상태야. 단열 상태라 그랬지, 아까. 자, 열이 끊어진 상태. 즉, 에너지가 출입하지 않는 상태야. 자, 그 상태에서 일을 했어. 그러면 이 일할 때 들은 에너지가 어디 있어야 돼?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 갖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응? 여러분이 밥을 먹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일을 하면 여러분 몸 속에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안 먹은 상태에서 계속 일을 하게 되면 살이 빠질 수밖에 없죠. 몸 속에 갖고 있는 에너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이 분해돼 갖고 몸이, 그죠? 그래서 다이어트 하는 그 원리가 그거죠. 자꾸 안 먹으면서 안 먹고 놔두면 안 먹지만도 사람이 다니고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에너지 드는데 결국 몸 속에 있는 지방을 태워서 살이 빠진다. 그거 아니야. 그지?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내부 에너지를 쓰게 돼.
그러면 에너지를 쓰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요 놈은 아까 요 놈 온도 재봤던 20도였어. 근데 얘가 팽창된 다음에 온도를 재보면 15도 이렇게 돼 있어. 온도가 떨어졌지, 그지? 5도가 어디 갔어? 5도만큼이 바로 E라는 데 없어진 거야. E라는 에너지로 바뀌어버린 거죠. 온도가 떨어졌다는 건 그만큼 에너지가 줄어들었다는 얘기거든. 에너지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죠? 그렇죠. 에너지가 줄어들었다. 일하는데 나가버린 거야. 일하느라고 에너지를 써버린 거야. 자, 그래서 에너지를 쓰게 되면, 내부 에너지를 쓰게 되면 온도는 떨어지게 돼 있어. 그래서 여기 다시 보세요. 다시 보면 팽창하면 일을 한단 말이야. 일을 하게 되면 내부 에너지를 쓰게 되고, 그래서 내부 에너지가 줄어들게 되면 결국 공기가 온도가 떨어지게 돼. 자, 그러면 여기 다시 보자. 아까 얘가 단열 팽창 상태에서 단열 상승하지, 쭉쭉쭉 커지지. 커지면 결국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 그렇죠. 온도가 감소한다. 즉 떨어진다. 즉 냉각. 식는다는 뜻이에요. 식어. 올라가면서 식는 거야. 온도가 떨어져. 그러면 여기 있던 여긴 수증기가 있었는데 여기 뭐가 돼? 물이 된다는 얘기죠. 응결이 일어나. 온도 떨어지게 되면 뭐가 일어난다? 그래서 응결이 일어난다. 응결이 일어나는 건 결국 뭐가 생긴다? 물이 생긴다. 그래서 하늘 높이에 물이 생기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게 바로 구름이야. 자, 그거를 여기다가 순서 잘 봐봐. 이제 이 순서 아주 중요하다 이거. 단열 상승. 어떤 공기 덩어리가 단열 상승, 열이 끊어진 상태에서 빠른 속도로 올라가. 그러면 단열 팽창, 열이 끊어진 상태에서 팽창이 일어나. 그러면 단열 냉각, 단열 상태에서 온도가 떨어져. 그래서 기온이 떨어지는 거야. 이거 내부 에너지를 사용했기 때문이죠. 내부 에너지를 사용해서 온도가 떨어져. 그럼 온도 떨어지면 결국 이슬점에 도착하게 되겠죠. 기온이 떨어지면. 이슬점이 되게 되면 이슬점은 바로 여기서 뭐가 생겨? 드디어 물이 생기는 곳이죠. 그러면 거기서 드디어 응결이 일어나면서 구름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기덩어리가 하늘로 올라가면 구름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상승 응결 고도, 공기가 상승해서 응결되는 고도, 이거는 구름이 생기는 높이를 유식한 말로 상승 응결 고도, 고도는 높이란 뜻이잖아. 그러니까 구름 생기는 높이 이런 뜻이야. 처음으로 이슬점에 도달한 높이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슬점 속에는 처음이란 뜻이 있으니까 사실 이것도 필요 없지만은 이슬점에 도달한 높이. 자, 그럼 여기 봐봐. 여기 봐. 자, 여기 땅이야. 땅. 그런데 여기서 공기덩어리 하나가 빠른 속도로 상승한다, 지금. 그럼 사이즈 커진다 그랬지. 이렇게. 그지? 그럼 차례대로 한번 써볼게. 자, 단열 상태에서 뭐 한다고? 단열 상태에서 상승을 하게 돼. 그러면 단열 상태에서 사이즈가 커지지, 팽창이 일어나지, 팽창. 그럼 단열 상태에서 온도가 떨어져, 냉각이 일어나지. 그러다 드디어 여기서부터 뭐가 돼? 드디어 생긴다. 여기는 수증기 상태로 눈에 안 보이는데 여기서 응결이 일어나가지고 드디어 여기서부터 물이 생겼다, 물. 그럼 우리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여기서부터 드디어 구름이 이렇게 생긴. 구름 밑에 보면 이렇게 라인처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요 밑에는 구름이 없어, 바로 여기. 그래서 위로 계속 구름이 올라가면서 계속 물들이 생긴다. 이게 다 물들이야, 물. 이게 이제 구름이죠, 그죠? 그래서 구름은 우리가 구름 입자라 그러는데 구름 입자가 사실은 굉장히 작아. 이 구름 입자가 수천 개, 많으면 100만 개 이상 모여야 물방울이 돼. 빗방울이 돼, 빗방울. 그 빗방울들끼리 또 뭉쳐서 큰 빗방울이 돼야 이제 밑으로 떨어지는 거죠. 자, 구름 입자. 그랬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 있지. 요 높이를 뭐라 한다고? 상승 응결 고도다. 자, 올라가면서 기온이 점점 떨어지는 거야. 공기덩어리가 이제 식어서 드디어 여기서부터 100% 바로 요 높이에서 이슬점이 된 거죠. 요 높이 온도가 이슬점이 있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드디어 물이 생겨가지고 구름이 발생하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땅 가까이 있는 수증기는 아직까지 온도가 높으니까 물이 안 된 거야. 근데 하늘 높이 올라가면 식어서 물이 된다, 그 얘기야. 하늘 높이 올라가면 굉장히 온도가 낮아요. 그럼 거기서 드디어 이렇게 물이 생기더라. 하늘에 떠 있는 물이 바로 구름이다,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순서를 잘 기억해 주세요. 단열 상승, 팽창이라나 단열 팽창, 단열 냉각, 이슬점에 도달해서 드디어 구름이 생긴다. 상승 응결고도 해가지고 공식도 있는데 이거 학교에서 가르쳐주면 그 공식에 대해서 계산하면 되겠어요. 구름이 몇 메탈 생겼느냐 해갖고 공식이 있어. 근데 그거 안 가르쳐주면 필요 없는 거야. 자, 그러면
응결이 사실은 일어나고 싶어도 이 응결 핵이 없으면은 안 일어나. 아무리 습기가 많아도 응결 핵이 있어야 돼. 자, 응결이 되려면 이거야. 주로 이제 소금 입자 같은 거. 자, 소금. 이 표면에 굉장히 많은 게 저 바닷물이죠. 그럼 바닷물이 파도 치고 하면 거기서 팍 해서 알갱이들이 하늘로 있지 증발해갖고 공중에 떠서 막 그냥 공기에 섞여가지고 이 공기 중에는 소금 알갱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요 주변에 누가 달라붙어? 그렇죠. 바로 수증기들이 달라붙는 거야. 자, 얘들이 바로 수증기죠. 그러니까 이게 온도가 떨어져서 식으니까 수증기가 달라붙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달라붙으면 얘들이 서로 엉기고 해서 우리가 볼 때는 하나의 거대한 물방울로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바로 물방울이 되는 거야. 그때 요 가운데 요 수증기, 소금 같은 거,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 한다고? 응결핵이다. 그러는 거야. 응결핵. 응? 그래서 응결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알갱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핵이라 그러는데 주로 소금 알갱이도 있고요. 또 먼지라든지 또 오염물질 이런 것들 있지. 또는 이제 인공강우라 그래갖고 그죠 응결핵을 뿌려주는 거 있지. 뿌려주게 되면은 습기가 아무리 많아도 응결핵이 없으면은 뭉쳐서 물이 되지 않거든. 물이 돼야 비가 올 거 아니야. 그래서 거기다 드라이 아이스 같은 거 막 뿌려주고 그러죠. 그래서 요런 응결핵이 있어야지 그 주변에 얘들이 송알송알 붙어가서 하나의 물방울이 되는구나. 그래서 빗방울 속에는 빗방울이 하나 떨어졌잖아. 그럼 그 속에는 반드시 알갱이가 하나 있다. 알갱이가 아주 작지만 알갱이가 있어요. 자, 그러면 단열 상승하는 경우, 좀 빠른 속도로 올라간다 그랬는데 그 경우로 한번 보자. 자, 단열 상승하는 경우, 자, 불균등 가열. 그러니까 이거 균등하게 가열 안 한 거야. 한쪽이 너무 뜨거워진 거죠. 그러니까 여름철에 땅이 너무 가열돼. 바다보다 땅이 엄청 가열돼. 그러면 거기서 빠른 속도로 올라가. 그러면 저군이나 정난운 같은 구름, 우리가 이거 뭉게구름이 생겨야 돼. 뭉게구름. 이거는 굉장히 빨리 올라간다. 빨리. 빨리 상승해가지고 위로 쭉쭉 올라가고 저군 정난운. 지금 여기다 해보면 이렇게. 자, 땅이다 땅. 땅이 엄청나게 가열됐어. 막 여름에 막 햇빛이 바다 막 뜨끈뜨끈뜨끈하죠. 그럼 땅이 더우니까 여기에 더운 공기가 생기죠. 그죠? 더운 공기. 자, 더운 공기는 뜨거우니까 위로 올라간다. 그지? 빠른 속도로 올라간다. 얘가. 그래갖고 팽창이 일어나면서, 그죠? 온도가 떨어져갖고 드디어 여기 뭐가 생겨? 그죠? 구름이 발생하게 되겠죠. 구름. 구름이 생기는데, 자, 요 놈들이 어떤 식으로 생기냐면, 빠른 속도로 올라가니까 위로 막 이렇게 쌓여, 이렇게. 자, 위로. 뭉게구름이라 하죠. 뭉게 올라가는 거죠. 뭉게구름. 자, 뭉게구름. 또 양털구름, 양떼구름 그러기도 하고, 그죠? 이걸 보고 우리가 적운 쌓았다 이런 뜻이야. 또는 적란운. 자, 적운이 아주 어지럽게, 적운보다 사이즈가 훨씬 큰 거죠. 정난운은 장난이 아닐 정도로 하늘 높이 크게 쫙쫙 올라가는 거. 자, 요거는 바로 여기 땅이 가열돼서 빠른 속도로 올라갈 때 생기는 거야. 자, 그래서 땅이 너무 가열돼도 여름에 구름이 잘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공기가 가다 산을 만나면 산비탈에서, 자, 산비탈을 타고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산 꼭대기 부분에 구름이 생기죠. 바닷가 주변에 산에서 이런 일이 많이 생기는데, 자, 그럼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 자, 이렇게 있어. 산이고, 이렇게. 자, 여기 바다다, 여기 바다, 여기 산이다. 그러면 여기 이제 마을들 막 도시를 이루고 살 거 아니야? 그럼 바다에 여기 공기들이 오는데 습한 공기야. 안 그래도 물기가 많죠? 쫙 오는데 와갖고 산을 만나게 되면 빠른 속도로 올라가겠죠,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올라가면서 식어서, 아까 했죠? 상승. 그러니까 여기 구름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비를 쫙 뿌리기도 하죠? 그러면 이제 산을 넘어간 공기는 건조한 공기가 넘어가죠. 건조한 공기. 폐연 현상이라고 뭐 여러분 배웠을 거야, 아마. 안 배운 사람은 뭐 나중에 이제 배우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산비탈을 만나도 빠른 속도로 올라간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건 빠른 속도로 올라간다.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산비탈을 타고 올라가는 경우도 단열 상승이니까 구름이 생긴다. 또 이제 저기압이 있어. 자, 저기압에서는 상승 기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이 생겨가지고 태풍 같은 거, 이건 열대성 저기압이라고 그러는데, 자, 저기압에서 상승이 일어난다. 자, 저기압은 간단히 말하면 이거야. 땅인데, 자, 여기 공기가 몇 개 없어. 여기는 공기가 굉장히 많다, 상대적으로. 많어. 여기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어. 근데 이 부분은 공기가 별로 없다? 그러면 여기는 고기압이 되는 거야. 같은 높이로 치는 거야, 항상.
여기도 상대적으로 고기압. 즉 고기압이란 건 쉬운 예로 공기가 많다 생각하면 돼요. 공기가 많이 있어 많다. 공기 개수가 여기도 많어. 상대적으로 여기는 공기 개수가 적죠. 여기가 바로 저기압이야. 저기압. 저라고 쓸게.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공기 많은 놈들이 일로 와. 메꿔주려고. 그러니까 얘들은 평등한 걸 좋아해. 자연은 평등을 좋아합니다. 인간은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죠? 빈부 차이도 아주 커지고 그러죠. 이게 심하게 너무 커지면 사회가 불안정해지고 난리가 나죠. 그래서 빈부 차이가 없을 수는 없는데 적당히 조절하는 거. 이게 바로 국가가 하는 기능이죠. 조절을 적당히 잘해서 빈부 차이가 많지 않은 사회는 행복하고 주로 편안한 사회고요. 이 차이가 크면은 거기선 당연히 불안정하니까 폭동도 일어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회 불안이 일어나죠. 그래서 빈부 차이가 크지 않도록 조절하는 게 모든 국가들의 최고의 첫 번째 임무가 되겠죠. 쉬운 얘기로 다 같이 좀 잘 살자 그거죠. 근데 자연은 그래. 많으면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주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 그죠? 근데 사실은 여기가 왜 공기가 적었을까? 뜨거워지거나 무슨 이유 때문에 여기 있는 공기들이 사실 올라간 거야. 올라갔는데 또 주변에서 공기들이 몰려 들어오지. 몰려 들어오게 되면 때 얘가 많아졌다고 다시 주는 게 아니고 오게 되면 그거는 공중으로 올라가게 된다. 상승 기류가 있게 돼. 그래서 저기압에서는 위로 올라가는 무슨 기류가 생긴다? 상승 기류가 생기고요. 고기압은 사방으로 좁기 때문에 이 빈자리를 또 메꾸기 위해서 내려와 줘야지. 그지? 그래서 고기압에서는 하강 기류가 생긴다. 저 위에서는 이제 이런 일이 생기겠죠. 그래서 순환이 빙글빙글 이렇게. 그죠? 그래서 땅에서는 우리가 여기로만 가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늘 위로 입체적으로 보면 뱅글뱅글 도는 거야. 그래서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공기들이 때를 지어 날아가는 거. 이게 바로 바람이 되겠습니다. 바람. 공기들이 때를 지어 가는 게 바람이야. 그러니까 저기압은 상승기류가 생겨. 그럼 올라가니까 뭐가 생겨? 구름이 발생하죠. 그죠? 그래서 저기압에서는 상승기류가 있기 때문에 구름이 발생한다. 대표적으로 태풍 같은 거. 그죠? 그 다음에 전선면. 자, 전선은 뭐냐? 전선 저 뒤에 가면 배우겠지만요. 자, 여기 땅이야, 땅. 그런데 경계가 딱 생긴 거야. 경계가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잡고 여기에 찬 공기가 있어. 그 다음에 여기 더운 공기가 있어. 자, 더운 공기가 찬 공기 쪽으로 밀고 들어온 거야. 그럼 찬 공기 무거우니까 밑에 깔리고 더운 공기는 할 수 없이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찬 공기를 밟고 더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 무슨 일이 생겼어? 상승 생겼죠, 상승. 그럼 여기 구름들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렇죠? 구름이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더운 공기가 상승하게 되고요. 그래서 거기는 저군이나 층운. 층운은 옆으로 넓게 퍼진 거. 이거 층운이라 한다, 층운. 층운이 생기게 된다. 요거 아까 저군이라 할지 위로 가는 거. 자, 요거는 지금 더운 공기가 밀고 들어오니까 온난전선이고, 찬 공기가 밀고 들어간 경우도 있거든. 자, 찬 공기가 왕창 밀고 들어왔어요. 이렇게. 자, 찬 공기가 팍 밀고 들어와. 그럼 여기 더운 공기가 있잖아? 더운 공기는 밀려 공중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찬 공기는 무겁기 때문에 막 슬라이딩 태클 밑으로 쫙 파고들어. 그럼 더운 공기가 깜짝 놀라고 위로 막 치솟는 거야. 그럼 여기 구름 막 발생하죠? 위로 쫙쫙쫙 올라가죠? 그렇죠. 이게 바로 저군, 위로 쌓인 저군이나 정난운. 빠른 속도로 올라가죠. 그래서 이 전선면에서 역시 구름이 생겨. 그럼 결국은 비가 오게 되겠죠. 여기도 비가 오고, 그죠? 자, 그래서 결국 구름이 발생하는 거, 전선면에서도 구름이 발생한다. 이 전선이란 건 찬 공기와 더운 공기, 즉 두 공기 덩어리를 기단이라 그러던 두 기단의 경계를 얘기합니다. 둘이 만난 곳, 거기서도 역시 더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 찬 공기 밑으로 깔리니까. 그래서 저군이나 층운이 생겨야 돼. 이거는 뒤에 이제 자세히 전선에서 할 거야. 여러분이 기억해 둘 거는 단열 상승한 경우가 이런 크게 보면 4가지 정도가 있다. 이때 다 구름이 발생하더라. 그 정도만 알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구름의 종류는 아까 위에 했는데 저군형, 상승이 굉장히 강할 때, 자, 여기서 빠른 속도로 올라갈 때 막 위로 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천천히 올라가고 옆으로 넓게 퍼지는 건 층운. 자, 이게 바로 적운. 적운 쌓였다 이런 뜻이야. 쌓일 적자. 돈 쌓는 거 적금 그러잖아. 자, 이건 층층계 모양으로 층을 이루고 있다. 그죠? 층운, 적운. 그럼 여긴 비가 쫙 오죠? 비가 쫙 오는데. 자, 여기는 좁은 지역. 그죠? 여기는 넓은 지역. 자, 좁은 지역에 여기는 순식간에 올라가, 빠른 속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소나기성 비가 오는 거야. 소나기성. 화끈하게 오는 거죠? 넓은 지역에 지속성비, 즉 이슬비 같은 거죠. 지속성비. 추적 오랫동안 오는 거야. 자, 그래서
저근형은 상승이 강할 때 주로 생기고 위로 솟은구름이고요. 좁은 지역에 소나기성이 오고요. 충은형은 상승이 좀 약해. 그래갖고 옆으로 넓게 퍼진 거야. 그 다음에 이거는 넓은 지역의 지속적인 비. 이게 이제 온난전선에서 이런 일이 생겨. 온난전선에서. 온난전선 생겨. 요거는 한랭전선에서 주로 이런 게 생기죠. 한랭전선. 그래서 찬 공기가 확 밀려 들어오면 소나기가 주로 오면서 소나기 오고 나면 기온이 좀 떨어집니다. 이건 온난전선. 요거 자세한 건 뒤에 가면 또 할 거니까요. 저근형, 충은형. 그 다음에 높이에 따라서 구분해 보면 아래에 있으면 하층, 중층, 상층, 그죠? 사실 이거는 안 해도 그만인데, 이게 땅이에요, 땅. 근데 구름이 한 2km 정도, 여기에 이제 구름 생긴 것들이 있죠. 주로 이제 충운들이 이제 여기 많이 생기는데, 요걸 우리가 하층운이다. 아래쪽이다. 아래하죠. 그죠? 아래하자. 하층에 생겼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한 6km 정도까지, 이거는 중. 그 다음에 저 위에 이제 한 13km 정도까지, 이거는 상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상중하라고 생각하면 여기 상. 여기는 중, 하. 하층에 생긴 구름이다. 하층은 중층에 생겼다. 중층은 상층에 생겼다. 상층은 뭐 그런 얘기야. 그런데 이름이 보면 충은 있고 여기 중간에는 고저군, 고층은 고를 붙였죠 주로 그죠? 고 좀 높다 이런 뜻으로 한 거야. 그 상층 저 위에는 권자를 붙인다. 권. 아주 높은, 이게 또 막 말렸다 이런 얘기인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있지, 이런 식으로. 무슨 그 새털구름이라나 하여튼 아주 높은 데 생긴다, 이거는 권. 근데 이런 이름 몰라야 돼. 이거 시험에 낼까? 키로니 이것도 있는데, 이런 건 내 생각이 안 낼 것 같아, 이거는. 이런 거 안 내는데, 이런 거 내면 아주 치산 선생이죠, 이건. 그래도 여러분 한번 쓱 보기는 하세요. 혹시 모르니까 학교선생님이 또 강조해서 가르쳐주면 또 낼 수도 있고 하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구름이 생긴 이유를 여러분과 같이 공부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또 비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어요. 안녕히 계세요.